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19일 월요일입니다. 무자일이네요.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되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 기쁜 일도 있고요, 또 좀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어제 밤에 TV 토론이 있었죠. 보니까 우리 김문수 후보님, 여기서 태하는 김문수 후보님은 팩트가 상당히 강했는 것 같습니다. 저처럼 연설을 많이 해서 좀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기침도 하시고 허스키가 더 목이 잠긴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있고, 조금은 긴장한 모습도 보였지만 그래도 팩트가 상당히 강했다. 그 중에서 어젯밤에 아무래도 그 토론에서는 가장 뜯는 사람이 이준석이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나 우리 김문수 후보님의 진실과 어떤 그 사람의 내공이나 또 양력이라든가 본인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김문수라는 어떤 사람, 내가 비전, 이런 것은 내가 해온 역사, 그다음 그게 뭡니까, 삼성이라든가 LG라든가 또 그 SK 하이닉스, 여러 가지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이루어 나왔던 뭐 GTX라든가 이런 거를 바로 내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이었다. 근데 상대 이재명은 어떻습니까? 그냥 우물쭈물 구렁이 담는 것 같듯이 팩트에 답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쉽게 말하면은 우리 정년도 연장해주고 젊은 층의 취업 자리도 알선 많이 해주겠다. 그러면은 정년을 오래 하게 되면 나이 먹은 사람들 안 나가는데 어떻게 젊은 사람들의 취업 자리가 보장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도 주고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겠다, 다 주겠다, 다 퍼주겠다, 이제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고 이제 또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뭡니까, 헛발질이 아닌가 하는 쪽적 헛발질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 당진에 있는 제철소도 전기료가 비싸서 외국으로 나가니 뭐하니 이렇게 하는 판에,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은 뭡니까,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요. 거기다 또 뭐 피해도 상당히 많죠. 지금 문제일 때 뭔가 태양광을 해서 전국을 파헤쳐 나가서 홍수가 나고요. 새똥을 넣어서 그게 뭐 청소하는 데도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고, 또 밑에는 풀밭이 돼서 나중에는 뭡니까, 관리 자체도 힘들고, 또 거기에 대한 또 뭡니까, 비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대부분 그게 다 중국산이라는 거죠. 중국산들이 그러면 대부분 풍력이라든가 여기 태양광이라 대부분 중국산이 판을 치고, 좀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현장 설비를 하고 또 뭐 해저에 또 네이더 뭐 케이블을 깔고, 이러면 중국 사람 일자리만 늘어나는 그게 되겠죠. 대부분 또 한 90%가 전 세계 풍력, 좀 태양광을 움직이는 그런 재료들이 대부분 중국산입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중국 사람들을 좋게 해주는 그런 어떤 토론이었다. 그래서 목적이 뭔지, 지금 여기 쪽문에 뭡니까, 이쪽으로 우리가 경상남도 울산 이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간포에서 가다 보면 양남이라고 있는데요. 이쪽 원자력들이 있어, 월성 원자력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다음 울진에도 있고요. 이 원자력이 주로 이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하고 거기에서 정말 뭐 또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원자력을 거의 줄이겠다, 문재인 때처럼 또 신재생을 하겠다. 물론 대의적으로서는 이 자연을 지키는 대의는 좋은데,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에서는 고효율, 저비용 이런 것이 최고의 어떤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쉽게 해서 뭐 비용은 적게 들고 최고의 이윤을 많이 남기는 그런 업을 해야죠. 그래서 전 세계 원자력 수출을 많이 하고, 원자력을 쓰게 되면은 전기료가 10분의 1 정도, 풍력이나 그냥 태양광보다는 그만큼 또 온갖 절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는 하는 말이 그냥 나 뒤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또 뭡니까,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제 저기 뭐 옛날 소련의 뭡니까,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뭐 이쪽에 하고, 그다음에 여기 후쿠시마 여기 오염수죠, 그쪽이 그거하고만 비교하면서 무조건 그래 나올 수 있다. 그런데 김문수 후보님은 내가 가보니까 실제 설계부터 해서 웬만한 원자 폭탄이 떨어져도 괜찮을 정도로 설비가 돼 있다, 뭐 이런 팩트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어제는 뭐 논리가 가장 강한 자는 결국적으로 역시 뭡니까, 경제학을 이렇게 전공한 이준석이는 좀 다르다, 역시 하버드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더라고요. 논리적으로 이재명을 공격하니까 이재명이 쩔쩔매면서 너무 극단적이다, 국민의힘 출신들은 다 그러냐, 뭐 이런적인 좀 신경질적인 태도, 토론 자체가 안 되는, 상대가 안 되는, 동네 이장급 뭐 이렇게 뭐 상대가 아예 안 돼, 준비가 아예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최소한 준비가 되려 그러면은 그 내공이 쌓여야 되고, 그 팩트에서 답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답은 하나도 없이 나는 이미 대통령이다, 나는 이미 오늘 시간만 보내면 된다, 뭐 이런 주의, 어떤 그렇게 그냥 형식처럼 여행처럼 나온 같은 느낌, 그냥 중국의 어떤 뭐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이것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들은 게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오물조물 이것도 준다 저것도 준다 그죠? 뭐 이런 얘기들 그냥 그러니까 팩트가 없는 거죠. 노인 일자리도 어떤 뭐 정년퇴직으로 늦춰지면 다 노인이 되는데 그러면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청년도 일자리를 나눠준다 많이 준다 이거 자체가 이미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도 가져오고 저 표도 가져오겠다는 그냥 욕심에서 나오는 그런 발언들. 그래서 나는 이미 뭡니까 어떤 계엄이나 반계엄 프레임에서 계엄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서는 나는 이미 당선이 돼 있고 대통령이다. 나는 방탄조끼 잘 입고 다니고 방탄 유리마 되는 그런 차 타고 다니다. 목숨만 잘 지키면 시간만 되면 6월 3일 이후만 지르면 나는 대통령이다. 저는 이 모습만 보이더라고요. 너희들이 아무리 뭐 북적 장구쳐 해봐야 나는 대통령이다 하는 그만한 자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때우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 아니란나. 뭐 이 근육의 거자는 뭐 그거는 뭡니까 각설이 같은 그런 얘기는 뭐 들을 것도 없고요. 그렇습니까? 그냥 뭐 내라는 얘기하면서 소리를 꽥꽥 지르다가 그자는 뭐 어떤 분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옛날에 뭐 어떤 프로수가 나와서 어떤 나오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저기서 또 한 가지는 좀 발견했는데요. 이준석이는 결국 저는 어제 관상을 보면서 내용을 보면서 지금 뭐 물론 하루를 봤지만 제가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정치 지형을 봐서도 이준석이는 어차피 요번에 대통령 하러 나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이나 그 다음을 보고 나왔을 건데 그러면 어차피 우리나라는 양당 정치에서 큰 정당을 끼야만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이재명이 밑에는 겁니다. 김민석이 밑부터 수많은 정청래부터서 그 뭐 도깨비 같은 인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들어가서는 이준석이는 명함을 못 내미겠죠. 결국적으로 여기는 뭡니까? 앞으로 안철수라든가 오세훈이라든가 그자입니까? 그 옛날에 또 장관에 했던 원희룡 뭐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 이제 싸우게 될 겁니다. 좀 젊은 그죠? 김용태도 포함이 되겠죠. 여기서는 이번에 이준석의 그 몸값이 상당히 올라가 버릴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마 몸값이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자는 최고의 자기 어떤 자리를 가지고 나중에 딜을 하지 않겠나. 그러면 반이라를 하는데 자기 몸값을 최대한 끌어올릴 겁니다. 끌어올려야 국민의힘에서 자기 지분이 생기거든요. 그 대신 상당한 지분을 요하지 않겠나. 결국적으로 어제는 토론을 보면서 이준석이는 단일화 하겠구나 하는 저는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발견했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팔공점 TV를 보는 분들은 제가 우리 김문수 의원님 얘기를 많이 했죠. 국본이라는 얘기를 했고 세자를 얘기를 했고 그래서 댓글창에 보면 욕을 참 많이 얻어먹었는데 왜 김문수를 떼우느냐 김문수를 얘기할 때 그때는 한참 탄핵이 막 이루어지고 뭡니까 그렇죠. 윤의계인 우리가 광장에 탄핵이 안 될 때 그렇습니까? 뭡니까 헌법재판관 그게 완전히 끝나기도 전이죠. 헌법재판관에 8대0 나오기 전에 제가 김문수 후보님을 국본이다 세자다 앞으로 프로수가 그때 당시 11% 나올 때 30%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 이렇게 수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참 지탄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얘기를 좀 더 많이 했어야 된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님 이 양력을 파파함이라는 거죠. 파도 미담만 나오는데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는데 저자들은 모르고 또 중도층들은요 몰라요. 젊은 창은 더 모릅니다. 이 후보는 그냥 지금은 그냥 알리기만 하면 당선입니다. 알리기만 하면 표가 나오는데 모르는 겁니다. 왜? 모든 언론이 장악돼 있어요. 김문수 후보님을 이런 보수 유튜브에서만 얘기하는데 다른 데 얘기를 안 해요. 안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신기하죠. 그런데 팔분의 뒤에나 보수 유튜브 이를 보는 분들은 맨날 들어서 알겠지만 그래서 저 사람들도 알거니 하겠지만요. 모든 지금 언론이 장악이 돼서요. 김문수 후보의 얘기를 전혀 안 합니다. 띄워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뭐 언론가 막혀버리는 거죠. 그냥 이재명의 엉덩이만 찍어 보내는 겁니다. 맨날. 그래서 김문수 후보님이 이분은 양력만 얘기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 친구들이 호주미 10만 원 넣어줬는데 그것도 당연히 그거 가서 그러니까 후원금을 영수증을 다 발행해주고 정말 바다도 깨끗한 자기 민주화 운동을 해서 10억이 나오는 것도 사행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민주화 운동해서 도지사 했고 국회의원 했으면 됐지. 내가 왜 그 돈을 왜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자 같으면 아이고 꿀이야 하고 받아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받아도 당당한
또 돈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렵게 살면서도 지금부터 봉청도 24평 살면서도 그때 20년 전에 10억을 돌려받는 이런 미담. 그리고 보니까 한센촌에 가서 한센인들하고 밤새 같이 잠을서 계란을 먹으면서 그 사람들을 양지로 끌어내주고 같이 밥을 먹고 껴안고 자고 하는 이런 한센촌.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그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그것뿐만 아니라 뭡니까 또 이렇게 나오는 이 뭡니까 미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미담 속에서 이분은 알리기만 해도 되는데 이 언론이 장악돼서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봉샘이 뭡니까 여기는 바로 태어난 종택이고요. 태어난 생가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저 나름대로 알리려고 이렇게 집에서 매일 새벽 1시간 반을 달려오는 겁니다. 이전에 또 이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가면서 손을 흔들고 이래요. 팔봉쌤 또 왔냐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많이 친해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는 집성촌이거든요. 많은 김해 경주 김씨, 영천시 인구명 경주 김씨들인데요. 저는 김해 김가고요. 전부 다들 이제 아는 척하고 또 왔느냐고 이렇게 하면서 저 김문수님이 꼭 저는 될 거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분은 우리 김문수님을 알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참 원로가 너무 막혀 있어 저자들에서 손에 완려니까 또 여론기관도 뭡니까 지지율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또 전부 다 MBC, 리얼미터, 갤럽 전부 다 장악이 돼서 이재명에는 이만큼 50% 이상 나오고 김문수는 지금도 29% 나오고요. 다른 데는 45% 나오는데 29%하고 차이가 얼마입니까? 16% 차이가 나죠. 또 이준석이는 이만큼 올려주는 겁니다. 이준석이는 끝까지 녹론하라는 그런 계시고요. 우리 또 김문수 의원은 동력을 상실하게 만들고 또 이재명은 원래 이만큼 높았다는 걸 주장하기 위한 포석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결국적으로 마지막 순간에 이준석이하고 어떤 단일화는 그거는 필수 조건 같고요. 또 이준석이는 상당히 지분을 요구할 거고 또 이준석 입장에서도 앞으로 큰 당이 필요해요. 어차피 혼자 뭐 그 당 가지고는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대통령의 꿈이라면 결국적으로 이준석이는 큰 당이 필요한데 이번에 상당히 점수를 얻고 또 지분을 큰 지분을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입지를 굉장히 키워서 단일화할 것 같고요. 이번에 또 가장 뜨는 분이 안철수 같아요. 안철수가 그동안 지원제를 다 지금 까미고 오히려 덕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태어난 안철수, 그자서가 깨달은 안철수, 위대한 안철수로 다시 태어나고 지금 김문수님을 국회의원 중에 가장 많이 돕는 사람이 안철수, 그죠? 그다음에 나경원, 그다음에 윤상원, 그다음에 장동여, 주진호 이런 식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안철수 의원이 가장 지금 많이 도와주는 그래서 안철수가 철이 들었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그동안 보수 우파에서 읽었던 점수를 간철수라는 이런 거를 많이 지금 다시 지우고 있다. 또 이번에도 이준석이도 지금 상당히 우리 김무성을 또 어제도 많이 도와줬지 않습니까? 도와주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그동안 꼴보기 싫은 거 밑뺐는 거 많이 점수를 딸 겁니다. 앞으로 한 두 번인가 더 남았잖아요. TV 토론에서 거기에서 이준석이가 우리 김무성을 좀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러면서 결국적으로 이자가 결국은 나는 단일화를 하는구나 이러한 메시지를 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상당히 이재명은 폭망했고요. 우리 김문수 우리는 팩트가 강했고 또 이준석에는 논리가 강했다. 그래서 오늘만 자고 나면 지지율이 상당히 요동치고 이준석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에는 많이 늘어오고요. 우리 김문수 의원은 따박따박 이렇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장 히트는 이준석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다음 김문수 의원 그런데 이재명에는 폭망했는 그런 TV 토론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영천시 인고면 바로 한강길 우리 김문수님이 태어난 바로 생가터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팔봉쌤입니다.